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제가 휴가를 좀 보내고 좀 오랜만에 여러분들 찾아뵙는데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지수 흐름 좀 체크 좀 하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실제로 매매한 종목을 보면서 지수 박살날 때 지수 깨고 갈 섹터로 매매하는 게 어떤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수가 박살나니까 개별 종목 많이 빠지셨죠? 많이 빠졌죠? 그럴 때 수익 본 만큼 손절하며 어, 리스크 줄이는 식의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실제로 매매한 거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네 종목 정도 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S전선 아시아, 비츠로테크, 바이오플러스, 대정화금. 일단 지수부터 볼게요. 일단 미국 증시부터 좀 살펴보면, 다우도 이런 박스권을 좀 그려주다가 박스권 이탈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 일단, 이 정도 구간에서 버텨주는 모습인데,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때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했죠. 그러면서 단기 하락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하락 추세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딱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적어도 이제 구름대 앞에서는 반등이 한번 나오거나 좀 더 내려간다. 이 구름대 끝 구간, 이 정도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식의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단 어, 이 정도 구간 좀 중요한 구간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여기 앞에서 아래 꼬리 두 번 저항 또 지지 저항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좀 여기서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돌려준다면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야 될 걸로 좀 보고 S&P 500도 비슷하게 지금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죠. 그냥 크게 보더라도 이런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하락 추세를 돌려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단 여기가 약간 대롱대롱 걸쳐 있는 모습인데 내려온다면 여기까지 좀 열어놔야 될 것 같거든요. 4,400선 정도까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줄지 아니면 구름대를 좀 더 깨고 반등이 나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하락 파동이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일단 나스닥 선물 흐름은 약간 약보합권, S&P 500 선물도 약보합권인데 이 구간을 좀 지켜주면서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나올 만한 위치로 보이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식의 그림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도 미국 증시인데 지금 국내 증시도 지금 박살이 나고 있죠. 하락, 반등, 하락 식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좀 우려스럽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약간 이런 식으로 수렴이 위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수렴이 위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래로 깨지면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딱 보시기에도 추세를 아래로 이탈했죠. 아래로 이탈을 했는데 그러면 다시 재빨리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거나 약간 어 하락 트랩이라고 얘기하죠. 베어 트랩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바닥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박스권을 그려주더라도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나올 거라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근데 좀 안 좋은 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위로 수렴하는 추세를 아래로 뚫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보시면 448선이 지금 회색 구간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거든요. 지금 갭으로 깨고 내려갔죠. 갭으로 깨고 내려가서 겨우 지금 224일선에 걸쳐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이 제가 수렴하는 추세를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또 단기적인 추세로만 보더라도 약간 이런 박스권이었거든요. 보시면 이걸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어 볼게요. 이런 박스권이었죠, 여러분. 이런 식의 박스권으로도 올라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내려와 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진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아니면 재빠르게 다시 반등해서 추세 안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그러면 당연히 상승 추세가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장기평선 마지노선에 지금 걸쳐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 이미 지금 그리고 구름대 다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구름대도 깼고 장기평 하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 지켜주는 모습이 일단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일단 삼성전자가 좀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아래로 굉장히 지저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급락 급등 그리고 다시 이제 하락 추세 이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전 저점대 라인 여기 지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이 하락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죠. 그럼 여기서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는지
아니면 하락 추세를 타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고점 라인이 이 매물대 많은 구간이면서 지지저항 겹치는 구간인데, 지금 라인이 또 보시면 한 요 정도 돼 보이죠. 근데 여기도 좀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길 좀 기대를 하는 게, 마찬가지로 여러 번 지지 저항이 나왔었던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될 것 같거든요. 내려오더라도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라면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장기평 하나씩 라인 테스트하러 가겠죠. 우리는 꼭 올라가면 좋지만 반대로 하락하면 어떻게 할 건지, 하락하면 어떤 그림으로 내려갈 수 있는지, 그걸 꼭 염두해야 된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지수가 다 개박살 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상승하는 날은 얼마 되지 않고 오히려 하락은 길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그러면 지금 시장 깨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 뭔가요, 여러분? 시장 깨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초전도체죠, 다. 초전도체.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매매한 종목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제가 월요일에 종가쯤에 이 LS전선 아시아랑 한세 실업을 종가쯤에 지금 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LS전선 아시아는 10% 정도 수입을 받고 한세 실업은 3% 정도 손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매매한 걸 보여드리면, 제가 왜 매수를 했는지, LS전선 아시아. LS전선 아시아를 제가 왜 매수했는지 보시면, 제가 그 월요일날 종가면 이 정도에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크게 볼게요. 어, 여기 앞에 이 뒤에 상승 파동 제외하고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들어올리는 매집이 11,000원까지 나왔어요. 근데 털고 나간 거래라는 느낌이 없죠. 들어올리는 매집이 11,000원까지 나왔는데, 크게 볼게요. 근데 이제 갑자기 거래량 들어오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들어올리는 매집을 10,000원까지 했는데 13,000원대에서 과연 종목이 끝날까? 저는 아니라고 봤고, 일단. 그래서 내려오면 10% 손절을 걸어놨었어요. 자동 매매로 10% 정도, 12,000원 정도 손절을 걸어놨었는데, 다행히 오늘 갭으로 뜨면서 수익을 좀 봤는데, 제가 진입한 근거는 일단 공격형 매집이 10,000원인데 11,000원까지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 끝날 거라고 보지 않았고, 제 기준상. 그리고 제가 요새 좀 중요하게 보는 거, 앞에 매집봉 있는데 매집봉을 먹는 양봉이 나와요. 이런 그림. 그러면 야, 이거 그러면 이때 저항 맞아서 내려왔었던 건데 이거를 다시 소화를 했네. 양봉으로 지켜줬네. 그러면 이 양봉 손절 라인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겠죠. 뭐 몸통 중간이나 시가로. 그래서 제가 진입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운 좋게 수익이 나와서, 저도 이거 다 못 먹었어요. 저 10% 자동 매매 걸어놔서 상한가 못 먹었고 10%의 매도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종가 매수를 했냐면, 차트 볼게요. 크게 보더라도 바닥권이죠, 일단. 그리고 재물을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코스피 200 종목이라서 시총이 높긴 한데 재무도 괜찮고, 괜찮죠? 뭐 이때 옛날에 뭐 매출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재무 괜찮고. 그래, 근데 이 단기 우상향하던 추세를 돌파했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재돌파를 했었죠. 제가 이거 보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야, 이거 그러면 양보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오늘 이제 밑으로 밀어내면서 손절이 나갔어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매수한 종목이 대정화금이거든요. 대정화금, 소전도체 원재료 관련주, 가돌리늄이라는 원재료 관련주죠. 근데 실제로 대정화금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관련 없다. 우리 관련 없다. 우리 관련 없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대정화금 자체가 차트를 보면 크게 봤을 때 이 거래량이 많긴 한데 털고 나간 거래량의 느낌이 아니에요. 오히려 들어올리면서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 매집으로 좀 보고, 강하게 들어올리는 공격형. 들어올리고 조정이 나는데 조정이 예쁘게 나온 모습이에요. 바닥을 이 정도로 좀 지켜주는 모습이 일단 나왔고, 그리고 매집봉 띄워주고 눌러줬는데 다시 올라오죠. 그래서 제가 이 정도 구간에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정화금도 수익을 좀 봤는데 오늘 슈팅 나오면서 처분을 했고, 그래서 제가 어, 이번 주 실제로 매매한 걸 보여드릴게요. 보이면 LS전선 아시아 10% 수익 봤죠? 그리고 대정화금 보시면 이것도 10% 수익을 봤거든요. 근데 오늘 장중에 50만 원 단타를 들어갔었어요. 근데 만원 손절이 나가서 제가 70만 원씩 갖고 있고 50만 원 정도를 사서 120만 원으로 지금 나오는 건데, 70만 원으로 10% 정도 수익을 받고
50만 원 추가 매수했는데 10,000원 정도 손절이 나가서 수익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한세 실업은 말씀드린 대로 손절 나갔네요. 지금 4% 손절 걸어놨던 것 같네요, 제가. 그래서 손절 나갔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지수 박살날 때 지수 깨고 갈 섹터 초전도체밖에 없어 지금. 2차전지 지금 도정 나오고 있고, 그래 그나마 지금 중국 난리 나고 있어. 중국 유입 그 뭐야 단체 관광 허용 화장품 미용 크게 슈팅 나왔고, 오늘 잠잠했고. 그러면 지금 일단 갈 종목이 저는 초전도체라고 봤고, 이게 진짜든 아니든 일단 세력이 지금 이 구간에 지금 돈을 쓰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에. 그래서 이제 LS전선 아시아랑 대정화금을 매수를 했던 거고, 한세실업은 이제 같은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의류 쪽이다 보니까 밀렸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 합쳐서 11만 원 정도 수익을 봤죠. 그리고 한세실업은 손절이 나왔고, 번만큼 알티캐스트 오늘 손절했습니다. 제가 알티캐스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100만 원어치. 근데 반 손절했습니다. 지금 비중 줄이려고. 그래서 번만큼 빼면서 어 네, 수익 본만큼 손절하면서 지금 리스크를 줄이고 있거든요. 왜냐면 하반기에 상승장이 나오면 좋겠지만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수익 본만큼 손절도 지금 실제로 하고 있고, 비중도 저는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비중 줄이는 이유는, 주식 비중 줄이는 이유는 하반기 뭐 하락장을 보고 있어서가 절대 아니고, 뭐 절대 아니고, 단지 저는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고 곧 있을 이벤트, 결혼할 때 써야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 수익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비중 줄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대정화금, LS전선 아시아, 한세실업 이제 매수를 했는데 두 종목 수익을 받고, 한세실업은 이제 손절이 나갔고, 알티캐스트는 갖고 있었는데 번 만큼 손절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그러면 대정화금은 왜 매수했냐? 그리고 대정화금은 보세요. 매집봉 띄우고 지켜주죠. 안 밀리고. 그리고 올라오죠. 저점 올려줘요. 그럼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 잡고, 크게 보더라도 여기 손절 라인 보고 매매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LS전선 아시아처럼 보세요. 윗꼬리 음봉 구간을 지금 먹는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시외에서 좀 밀리긴 했는데 여기서 눌러주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LS전선 아시아도 시외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1.6%대 밀렸었어요. 근데 오늘 갭으로 뛰어 올렸죠. 그래서 LS전선 아시아 저도 이거 10%밖에 수익 못 먹은 게 아쉽긴 하지만, 그게 어쩌겠습니까? 그게 제 그릇인데. 다 먹으려면 뭐 제가 뭐 하루 종일 뭐 HTS나 핸드폰 보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종목들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그러면 대정화금은 지금 위치도 괜찮겠죠? 물론 이 앞에 매집 윗꼬리를 먹는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다 가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오늘 이제 시외 흐름 반영해서 다시 눌러줄 수도 있겠죠. 눌러주면 저는 기회로 보고 한 번 더 들어갈 생각입니다. 눌러준다면 이 정도 나쁘지 않겠죠. 눌러준다면 들어올리고 0차 조정 주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이제 베팅을 하는 거죠. 이런 그림에. 그러면 또 비슷한 종목들 볼게요. 비츠로테크 윗꼬리 매집봉 2개 먹는 양봉 나오죠. 그럼 바로 이제 갭으로 뜨고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바이오 플러스 보세요. 윗꼬리 못 올라가죠. 이 구간 때 지금 못 올라가고 있었죠. 근데 이 구간을 올라가는 양봉이 나왔고, 완전히 다 먹진 못했더라도 다음날 안 밀리고 버텨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 볼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저항으로 작용하는 구간을 올라가서 지지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매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대정화금, LS전선 아시아를 매수를 했고, 뭐 솔직히 초전도체 관련주들 저도 모비스 팔고 나왔지만, 보세요 여러분, 지켜주는 구간이 있어요. 매매해볼 수 있었던 구간으로 보이죠. 지금 보니까 손절을 하더라도 또 자르면 그만이고, 먹으면 이렇게 2연상이 나왔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점 때문에 매물 지금 소화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만약 여기 뚫고 올라간다.
엄청나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또 큰 추세로 볼게요. 국기신동 후전조체 관련 주죠. 큰 추세 뚫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추세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추세 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죠. 아래 꼬리 두 번. 그래서 솔직히 국기신동도 매매해보고 싶었는데 아니면 장기평 위에서 매매해볼 수 있었죠. 국기신동은 심지어 오늘 초전조체 관련주들 다 상한가 들어갔는데 일찍 상한가 안 들어갔더라고요. 이거 국기신동 오늘 상한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일 끝나고 보니까 상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벌써.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LS전선 아시아 매매를 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시가 9%로 띄우고 시가 9%로 띄우고 시가 아래로 크게 밀리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이 매매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 LS 네트워크스 보세요. LS 그룹들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였죠. 심지어 LS 네트워크스는 오늘 시가 갭으로 뜨지도 않았어요. 그럼 LS 전선 아시아 올라가는 거 보고 잠깐만 LS 다른 종목들 매수해봐야겠다.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럼 LS 네트워크스도 일봉으로 돌아와서 차트 보면 뭐 아직도 바닥인 걸로 보이죠 여러분. 이미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공격형 매집이 6,200~300원까지 나왔는데 이게 9,000원에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 소화하다가 더 갈 것이냐 모르겠죠. 그러면 내려왔을 때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매매해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내려온다? 내려오면 죽이고 다시 갈 수도 있겠죠. 이만큼 죽이고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손절 잡고 매매를 해야겠죠. 빠지면 손절 나갔네 자르고 올라가면 그만큼 수익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좀 이런 걸 요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2차전지 지금 이제 초전도체 쪽으로 섹터가 몰리면서 제 종목들 비중이 2차전지보다는 전기차 또는 자동차 부품 섹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종목 많이 말씀드렸죠. 유라테크, 상신 브레이크, 또 뭐 있나. 그리고 공격형 매집, 아까 들어올리는 영차의 모습으로 봤던 PC 글로벌, 삼원강제, 그리고 대우 플러스 이런 것들 보면은 다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조정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전기차 또는 자동차 부품 섹터에 이슈가 살아나고 소전도태처럼 지수 자체를 박살내고 가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 지수 동반 상승하며 전기차 자동차 섹터 쪽에 수급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큰 호재가 하나 나온다. 그러면 다 같이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올라갈지 아직 모르죠. 그래서 좀 이런 종목들 보니까 차트가 다 똑같더라고요. 한번 최근에 들어올렸고 다 눌러주고 있어요. 유라테크, 유라테크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삼원강제 들어올리고 눌러 죽이고 있고 PC TPC 글로벌도 들어올렸고 눌러서 죽이고 있고 대유 플러스 들어올리고 눌러서 죽이고 있고 상신 브레이크 상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진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파동 주는 그림을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이때 한 번 더 들어갈 예정이라서 그래서 상신 브레이크도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지금 다 비슷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전기차 자동차 부품 섹터가 큰 호재가 하나 나오면서 시장을 약간 주도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다 눌러주고 있어서 이슈가 없죠, 딱히. 이슈도 없고 재료도 없어요, 사실. 오히려 뭐 테슬라 가격 인하하고 있고 미국 전기차 종목들 최근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추던 조체로 약간 수급 자체가 아예 몰려있기 때문에 추던 조체 그러면 뭐 무기신동 이런 거 여기 지금 돌파하면 여기까진 가겠죠.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매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손절만 잡으면 크게 뭐 두려울 건 없을 것 같거든요. 어, 그리고 또 단기 하락 추세 돌파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들 몇 가지 있는데 이런 하락하던 추세 돌파
그리고 이 전고점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SK 오션 플랜트 단기 하락 추세 돌파. 단기 하락 추세 돌파. 그리고 또 두산 테스나. 두산 테스나 단기 하락 추세 돌파. 왜 제가 이 단기 하락 추세 돌파를 말씀을 드리냐? 보세요. 하락하던 추세 돌파, 눌림, 상승. 또 태양금속. 하락하던 추세 돌파, 눌림, 상승. 웰컴텍. 하락하던 추세 돌파, 눌림, 상승. 이런 식으로 좀 가고 있어서 이 세 종목도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성호혜택도 지금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지금 16,000원까지 갔었는데 10,000원, 6,000원이 빠졌죠. 그러면 한 4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고점 대비. 한 번 반등이 나올 장기평 라인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지표들도 많이 시켜줬고. 근데 딱 이 고점대를 보니까 이 앞전 이 매물대 있는 구간 고점 라인이죠. 여기까지 딱 진짜 찍고 빠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돌려주는 그림이 나온다. 다시 한번 상승 파동 나올 거고 돌려주는 그림이 나오는 척 하다가 저항 맞고 내려간다? 그럼 이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바닥권에서 3배 이상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코로나 때부터 하면 지금 거의 10배 가까운 시세가 나왔죠. 들어올리는 매집이 근데 8,000원까지 나와서 들어올리는 8,000원까지 매집을 보더라도 9,000원이죠. 거의 한 2배가 좀 안 되는 시세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대로 죽을 것이냐 더 갈 것이냐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럼 우리는 가능한 건 뭐다? 손절 잡고 매매한다. 만약에 여기를 지켜주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돌려주면서 다시 갈 가능성.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돌려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돌려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 또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성화이텍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하락하는 종목들도 어느 구간에서 하락이 멈추는지 이런 거 좀 볼 필요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는 관심 종목이 없어서 이런저런 주저리 얘기를 좀 했는데 일단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와야겠죠. 오늘 어떤 흐름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내일 미국 우리나라 증시도 중요한 위치인 것 같죠,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 위치도 중요하죠, 지금 지수 위치 중요한 걸로 좀 보이기 때문에 코스닥, 코스피 다 중요한 위치죠. 특히나 더 코스피.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좀 더 움직여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결국 장기평 라인까지 좀 내려왔죠. 보시면 이때 또 저항 나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는 지지가 나와야겠죠, 당연히. 당연히가 아니라 올라갈 거라면 지지가 나오겠죠. 굳이 장기평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올라갈 건데 물론 이렇게 뺐다가 갈 수도 있겠죠. 세력 마음이니까. 어 그래서 일단 뭐 좀 이런 식의 그림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2차 전지 대장주들 좀 하나씩 좀 잠깐 보면 약간 지켜줘야 되는 라인을 여기 정도로 보고 있었거든요. 일단 이탈했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도 이 정도 좀 미리 그어놨었죠. 근데 일단 이탈을 했죠. 다시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리고 보시면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죠. 단기 하락 추세. 그럼 만약에 여기를 돌파할 때 들어가도 나쁘지 않겠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한 요 정도 마지노선으로 보이죠. 저항, 저항,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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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지지. 여기 지켜줘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수렴하는 듯으로 보이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은 이미 더 많이 내려왔죠. 하락 추세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지금. 지금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났죠. 거의 60만 원으로라고 보면 30만 원까지 밀렸으니. 그럼 지금 위치 어디 지켜줘야 되냐? 한 요 정도 보이죠? 요 정도 위아래 여기 좀 지켜줘야 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봉으로 보면 여러분 분봉으로 볼게요, 여러분. 이때 이제 고점 찍고 밀어냈던 구간인데 밀어내면서 거래량 나왔습니다. 밀어내면서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크지 않지만 밀어내면서 거래량 나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밀어내면서 거래량 나왔고, 그리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마찬가지로 밀어내면서 거래량 나왔습니다. 이렇게 올리면서 거래량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안 나온 게 아니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위에서 잘 버티고 있죠.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러면 얼른 여기 고점 돌파해줘야 됩니다. 올라갈 거면. 올라갔을 때 매매해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 포스코 홀딩스 차트 여러분 볼게요. 이 그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 윗꼬리 거래량 약간 아래로 수렴하면서 옆으로 횡보. 삼성전자 이때 그림 잘 보세요. 여기 그림 거래량 터진 윗꼬리 옆으로 횡보 수렴 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이렇게 죽어버렸죠. 그 뒤에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가 죽냐? 그런 건 아닌데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카카오 다 위에서 버티다가 내려왔습니다. 결국에 카카오 거래량 터진 장대 음봉이네요. 카카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옆으로 좀 가는 듯 하더니 내려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이 이거랑 반대로 나온다. 그러면 한 번 더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 보고 매매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나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거래량 터진 윗골이나 음봉 이후에 수렴하는 추세가 나오는데 수렴하거나 옆으로 횡보하는 거기서 밑으로 깨지 않고 위로 돌파한다. 그럼 그때 들어가면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내려가면 이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카카오는 뭐 진짜 이제 너무 잔인하네요. 카카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반등이라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좀 주저리 떠드느라 너무 길었는데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